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을 받은 대북제재법이 공식으로 발효됐습니다. 뉴저지 한인회가 다음 달 18일 회관 건립 기금 모금을 위한 뉴저지 한인의 밤 행사를 개최합니다. 뉴욕시의 대테러 연방 지원 예산이 지난해와 비교해 무려 50%나 삭감됐습니다. 비민 비자 연장 처리의 지원으로 국토안보부가 신분 증명을 위한 특별 서류를 발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맨하탄 일부 지역에서 실시되던 링크 NYC 프로그램이 뉴욕시에서 공식 런칭됐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사상 첫 대북제재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을 받으면서 대북제재 법안은 공식적으로 발효됐습니다. 북한만을 겨냥한 대북제재 법안이 미 의회를 통과하고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발효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이 대북제재 법안은 역대 발의된 대북제재 법안 가운데 가장 강력하고 포괄적인 조치를 담고 있습니다. 법안은 북한의 금융 경제에 대한 전방위적 제재를 강화해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 사이버 공격 능력 향상, 북한 지도층 사치품 구입 등에 쓸 수 있는 달러 등 경화를 획득하기 어렵게 자금줄을 전방위로 차단하고 관련자들에 대해 의무적으로 제재를 부과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특히 제재의 범위를 북한은 물론 북한과 직접 불법 거래를 하거나 북한의 거래를 용이하게 하는 자 또는 도움을 준 제3국의 개인과 단체 등으로 확대할 수도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앞으로 현재 논의가 진행 중인 유엔 차원의 다자 제재와 더불어 이번 대북제재법에 근거한 양자 제재를 양대축으로 삼아 대북 압박의 고삐를 한층 강화해 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뉴저지 한인회가 다음 달 18일 뉴저지 한인의 밤 행사를 개최합니다. 3만 달러의 기금 모금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모금된 기금은 한인회 운영기금과 한인회관 건립을 위해서 쓰일 예정입니다. 뉴저지 한인회는 다음 달 18일 오후 6시 뉴저지 포트리 더블트리 호텔에서 뉴저지 한인의 밤 행사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협회는 3만 달러의 기금을 목표로 이 가운데 15,000달러는 한인회관의 건립 비용으로 나머지는 한인회 운영 경비와 소규모 단체 지원에 쓰일 예정입니다. 이번 한인의 밤 행사에는 한인으로는 뉴저지 최초로 캠든 카운티 프리홀더에 당선된 수잔신 앵글로 프리홀더가 기조 연설자로 나섭니다. 또 지난 2009년 매트 오페라 콩쿠르에서 우승한 세계적 테너 이성은 씨가 초청 공연을 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한편 한인회는 뉴저지 한인회관 건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 한인회가 지난 17일 플러싱 마케도니아 교회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발렌타인데이 파티를 개최했습니다. 65세 이상의 남녀 어르신 200여 명이 참석하는 등 성황리에 진행됐습니다. 발렌타인 파티는 65세 이상의 남녀 어르신 200여 명이 참석해 성황리에 진행됐고 점심 식사 대접과 커플 장기자랑, 리즈마 제이댄스 팀과 장고춤 공연 등이 진행됐습니다. 행사를 개최한 뉴욕 한인회 김민선 회장은 오늘날 한인 사회가 성장하기까지는 자신의 희생을 마다하지 않은 어르신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어르신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동안 자녀분들 키우시고 가장으로서 힘드시게 생활을 사셨던 분들 오늘 오셔서 동심으로 돌아가셔서 마음껏 엔조이 하시고 또 푸짐한 경품 준비됐으니까 그것도 받아가셔서 오늘만큼은 아주 행복한 날이 되시기를 저희들이 바랍니다. 행사 참가자들에게는 떡과 과일 등 푸짐한 상품도 주어졌습니다. 뉴욕 한인회는 앞으로도 어르신들을 모시는 기회를 더 많이 만들 계획입니다. 뉴욕시의 대테러 연방 지원 예산이 대폭 삭감됐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해 무려 50%나 줄었는데요. 테러 지원 예산의 삭감은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된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오바마 대통령은 2016-17 회계연도 전국 도시 대테러 예산을 지난해 6억 달러에서 3억 6천만 달러로 절반 가까이 삭감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뉴욕시 대테러 지원 예산도 지난해 1억 8천만 달러에서 50%나 줄어든 9천만 달러가 할당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17일 빌 드블라지오 시장과 윌리엄 브렌튼 뉴욕시 경국장, 찰스 슈머 연방 상원 의원은 시경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방 당국의 대테러 예산 삭감 계획을 거세게 비난했습니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이날 840만 시민의 안전을 위해 돈을 들이는 일은 절대 생략할 수 없는 일이라며 당국의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한편 예산 삭감으로 뉴욕시 각종 대테러 인력과 장비는 축소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폭탄 감지견과 보안 카메라, 화학 감지기를 비롯해 무기 발사 훈련 등 각종 대테러 장비와 프로그램이 축소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브렌튼 시경국장은 테러 공격 위험이 가장 높은 도시에서 대테러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항의했습니다. 전문직 취업 비자와 주재원 비자 등 비민 비자 연장 처리가 7개월 가까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국토안보부의 승인서 없이는 운전면허 갱신 등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신청자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국토안보부가 신분을 증명해주는 특별 서류를 발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오는 25일 웹사이트를 통해 전문직 취업 비자와 주재원 등 비민 비자 연장 처리가 7개월 가까이 지연되면서 비자 소지자들에게 신분증명 특별 서류를 발급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이와 관련해 옴부즈만 전화회의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뉴욕을 포함한 대부분의 주들이 승인서 없이는 운전면허 갱신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는 비자 신청자들과 배우자들의 불만이 잇따르면서 당국이 진화에 나선 것으로 분석됩니다. 국토안보부는 이민서비스국이 DMV에 제출할 수 있는 서류를 제공하지 않으면 많은 비자 신청자들이 비자 연장 승인이 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며 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듣고 대책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전화회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오는 24일까지 이민서비스국에 DMV 베네핏이라는 제목으로 RSVP 이메일을 보내면 됩니다. 국토안보부는 이메일 발송자들에게 이번 회의에 참여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저지주의 4년제 주립대 학비는 연간 평균 13,000달러를 훌쩍 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네 번째로 높은 금액인데요. 이렇게 비싼 대학 등록금 때문에 뉴저지 고등학생 3명 중 1명은 타주 대학에 진학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전국 고등교육행정가 협회 조사에 따르면 뉴저지주 4년제 주립대의 연간 학비 평균은 13,303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에서 네 번째로 높은 금액으로 전국 평균은 9,142달러로 조사됐습니다. 2년제 커뮤니티 컬리지 역시 뉴저지 학교들의 연간 학비 평균은 4,600달러로 전국 평균인 3,962달러보다 높았습니다. 온라인 매체 NJ 스포트라이트는 전국 교육통계센터의 자료를 인용해 뉴저지의 높은 학비가 주전역 12학년의 약 3분의 1을 타주 대학으로 진학하게 만들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타주 대학에 진학한 학생들은 다시 뉴저지주로 돌아오는 경우가 드문 만큼 뉴저지 경제 발전이나 세수 증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정부의 주립대 지원금은 점점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난 16일 크리스 크리스티 주지사가 발표한 예산안에 따르면 주립대 지원 예산은 14억 546만 5천 달러로 올 회계연도보다 2.9% 줄었습니다.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해 허위 신용카드 계좌를 만드는 사기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1,300만 명의 피해자가 발생했고 피해 금액은 15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전미 은퇴자 연맹이 최근 공개한 보고서 내용에 따르면 지난 2015년 한 해 동안 소셜번호나 생년월일 등 유출된 개인정보로 허위 신용카드 계좌를 만드는 사기 유형 발생 건수가 급증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미 전역에서 이 수법에 피해를 당한 주민 수는 총 1,300만 명에 피해액 또한 15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이와 같은 신종 사기범들은 특정 피해자의 유출된 정보로 여러 장의 신용카드를 만들고 온라인 쇼핑을 통해 고가의 상품을 구매했습니다. 게다가 구매한 물품을 다시 작물로 팔아넘기면서 피해자들은 금전 피해뿐만 아니라 신용점수에 타격을 입는 2차 피해까지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터넷 보안 전문가들은 인터넷 뱅킹이나 모바일 뱅킹 사용이 빠른 속도로 보급화됐지만 개인정보 유출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개인 컴퓨터나 스마트폰 OS는 항상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시키고 각 은행 또는 크레딧카드 사이트 이용 시 알림 서비스를 신청할 것, 또 수시로 무료 크레딧 리포트를 챙겨보라고 당부했습니다. 뉴욕시의 쓸모없어진 공중전화 부스에 무료 와이파이 존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동안 맨하탄 일부 지역에서 실시되던 링크 NYC 프로그램이 뉴욕시에서 공식 런칭됐습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이 18일 그동안 시범 운영되던 무료 와이파이 존 키오스크인 링크 NYC를 공식 런칭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링크 NYC는 약 10피트 높이의 키오스크로 전화기와 태블릿 PC 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태블릿 PC로 뉴욕 지도 등을 검색할 수 있고 미국 내 무료 인터넷 전화도 걸 수 있습니다. USB 포트로 휴대폰 등 개인 전자기기를 충전할 수도 있고 뉴욕시 민원 전화인 311을 비롯해 위급 상황 시 911 연결도 가능합니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링크 NYC는 21세기의 가장 중요한 커뮤니케이션 수단인 와이파이를 제공하는 수단이 될 것이라며 거기다 모두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욕시는 현재 맨하탄 3번가 선상 14가에서 45가에 설치한 15대의 링크 NYC를 오는 7월 말까지는 5개 보로에 걸쳐 500대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2019년 상반기까지는 4,500대로 늘릴 계획입니다. 링크 NYC의 인터넷 속도는 뉴욕시의 평균 인터넷 속도에 비해 20배나 빠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화물 기차 노선에서 뉴욕시의 명물이자 가장 핫한 명소로 탈바꿈한 곳, 바로 맨하탄의 하이라인 파크가 확장 공사에 들어갑니다. 인근의 대형 쇼핑몰까지 들어서면 그야말로 거대한 문화 공간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뉴욕시 공원국은 하이라인 공원이 지난 2014년 마무리된 제3구간 공사 후 맨하탄 최고의 명소로 자리 잡고 있는 가운데 확장 공사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원국은 허드슨 야드 인근 30가 선상을 따라서 10번가에서 11번가로 이어지는 420피트 길이의 총 면적 4,500스퀘어피트의 공간을 하이라인 공원과 시민 휴식 공간으로 개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공간은 기존의 하이라인 공원과 같은 수목으로 우거진 고풍스러운 산책로로 변모할 예정입니다. 이 공사가 마무리되면 현재 맨하탄 첼시 지역에서 허드슨 야드까지 이어지는 하이라인 공원이 30가를 따라 서쪽 방면으로 보다 크게 확장되는 셈입니다. 조만간 허드슨 야드 지역 1,200만 스퀘어피트 면적의 주상 복합형 건물에 대형 쇼핑몰과 다양한 부대 시설이 들어서면 대단히 문화 공간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잠시 후 KBN 뉴스가 계속됩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LA 경찰국이 아시안 미디어 데이를 갖고 다문화 커뮤니티와 LAPD와의 벽을 허물기 위한 소통 강화에 나섰습니다. 한인과 중국 커뮤니티를 전담하는 미디어팀 경관들과 협력하고 앞으로 커뮤니티에 먼저 다가가는 친근한 경찰국이 되겠다는 각오입니다. 김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 열린 LAPD 아시안 미디어 데이는 미디어 담당 공보국장으로 새로 부임한 앤디 나이먼 캡틴의 소개로 시작됐습니다. 나이먼 캡틴은 다문화가 공존하는 LA에서 범죄율 감소와 치안 강화를 위해서는 경관들과 커뮤니티의 소통이 우선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커뮤니티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미디어들이 중간 매개체로서의 역할을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Is that we really try to facilitate giving our media the best access that we can give you. We try to bring in people, recruit people for media relations that speak a variety of languages, hopefully so that your viewers are able to hear information about law enforcement and LAPD and the city of Los Angeles in their language. LAPD는 지난해 8월 다문화 커뮤니티와 경관 간의 벽을 허물기 위해 커뮤니티 릴레이션십 디비전을 새롭게 출범시켰습니다. 커뮤니티 릴레이션십 디비전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루비 말라치 캡틴은 앞으로 다문화 커뮤니티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타운홀 미팅 등의 소통을 늘려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That's one of our goals is to build that understanding so that we can work together and encourage our communities regardless of what your status is that you can call the police and that we are here to help you. 현재 한인 미디어 담당 경관은 제인 킴, 토니 임, 그리고 크리스토퍼 노 경관 등 총 3명. 이들은 앞으로 커뮤니티 릴레이션십 디비전을 도와 한인 커뮤니티를 서포트하게 됩니다. 경찰들이 많이 나가서 그 사고 나면요
컨티뉴 팔로우업을 못 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플라이어 or 페이퍼를 보내면서 그 이 인포메이션을 주는 거죠. 이게 이렇게 사고 났으니까 알으시면요 전화하고 이 LAPD를 전화해달라고 그래요. LAPD 측은 단순히 커뮤니티 릴레이션 디비전을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앞으로 아시안 미디어 담당 경관들과 협력해 커뮤니티와 소통을 강화하며 LAPD와 커뮤니티와의 장벽을 허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TVK 뉴스 김지은입니다. 월드리포트입니다. 인도에서는 야생 표범이 민가를 습격하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심지어 학교 안에까지 들어와서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는데요. 급격한 개발로 서식지와 먹이가 줄어든 탓이라고 합니다. 인도 중남부 벵갈루루의 한 국제학교. 표범 한 마리가 나타나 교실 복도를 오가며 어슬렁거리는 장면이 CCTV에 포착됐습니다. 경비원의 신고를 받고 경찰과 산림청 직원들이 긴급 출동했습니다. 야외 수영장에서 표범을 발견하고 생포작전에 나섰지만 6명이 속수무책으로 물어뜯겨 부상을 입었습니다. 발악하며 달아난 표범이 마취총을 맞고 잠이 들면서 10여 시간에 걸친 표범의 교내 소동은 막을 내렸습니다. 이 표범은 2km 떨어진 습지대에 사는 8살짜리 야생 표범으로 먹잇감을 찾아 교내에 침입했을 거라고 합니다. 3주 앞서 서벵갈의 한 마을에도 야생 표범이 나타나 온 마을이 난리가 났습니다. 한 남성이 용감하게 막대기를 휘두르며 맞섰지만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9월 가뭄이 심했던 라자스탄에서는 목마른 표범이 마을에 내려와 쇠 항아리에 담긴 물을 마시려다 머리통이 끼었습니다. 6시간 동안 머리통이 낀 채 고통스러워하던 표범은 마취총을 맞고서야 쇠 항아리에서 벗어났습니다. 지난 5달 동안 표범의 민가 습격은 8건이나 됐습니다. 농경지 개간과 도시화로 서식지를 잃게 된 표범들이 먹이를 찾아 민가에 나타나는 일이 잦아지고 있는 겁니다. 현재 인도에 서식 중인 표범은 13,000마리 정도로 추정되는데 인력군들이 지난 1994년부터 6년여 동안 포획한 표범만 3,000마리를 넘습니다. 이대로라면 궁지에 몰려 있다가 민가에 출몰을 하는 표범도 머지않아 씨가 마를 것으로 보입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캠퍼스 내 총기 휴대 허용이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텍사스대 그레고리 펜부스 총장은 어제 학내나 강의실에서 권총을 소지하는 것을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허리춤에 차고 옷으로 가리거나 보이지 않는 방법인 컨실드 캐리만 허용됩니다. 이 정책은 오는 8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총기 허용구역 가운데 기숙사는 제외됩니다. 하지만 교수진과 학생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았고 학생들 사이에서는 반대 여론이 더 많았습니다. 뉴저지 트랜짓 버스 월 정기권을 스마트폰으로 구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뉴저지 트랜짓의 마이틱스라는 스마트폰 승차권 구입 서비스를 이용해 스마트폰에 앱을 설치하면 트랜짓 버스 월 정기권 구입이 가능해집니다. 현재는 뉴욕과 뉴저지를 오가는 버스의 월 정기권만 구입 가능하지만 뉴저지 주내 버스 구간의 월 정기권도 앱으로 구매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으로는 온라인으로 구매하고 집에서 프린트한 입장권으로 야구장에 입장하지 못할 전망입니다. 뉴욕 양키스 구단 측은 지난 몇 년간 가짜 입장권 등이 성행하면서 2016년 시즌부터는 이를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관람객들은 야구장을 직접 방문해 정식 구매하거나 온라인으로 티켓을 구매한 경우에는 모바일 입장권을 자신의 스마트폰 화면에 담아와야 합니다. 플러싱 노던 블러바드와 메인스트리트 교차로에 있는 옛 RKO 키스 극장 자리 재개발 계획이 2년여 만에 다시 매물로 나오면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부동산 개발사 JK 에퀴티는 2013년 12월 건물을 매입한 후 고급 콘도 신축 허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6개월간 수많은 개발업체들로부터 건물을 사겠다는 오퍼를 받으면서 계획이 무산됐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토요일은 화창하고 포근한 날씨가 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58도, 섭씨 14도, 밤 최저 기온은 44도, 섭씨 7도로 예상됩니다. 일요일 역시 포근한 가운데 구름이 점차 많아지겠고 밤에는 한두 차례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월요일은 화창하지만 다시 추워지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